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이비 기자, 사이비 종교, 사이비 정치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 사이비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겉으로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그걸 사이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치인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고, 겉으로는 기자라고 하고 보도를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도 말입니다.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답다, 다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기자는 기자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한다, 종교는 종교인다워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이비냐 사이비 아니냐를 구별 짓는 것은 상식이죠. 상식. 기본적으로 닮느냐, 상식적이냐라는 건데, 이 사이비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를 진단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술 고문의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은 대통령의 상식이 유고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사이비고, 에너지 정책도 사이비고, 개혁도 사이비다. 이 사이비가 지금 코로나 불길 속에 국민들을 가둬놓고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이 참 한번 들어볼 만하게 아주 적확한 지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칼럼에서 강천석 논술 고문은 재난방송은 정확해야 한다. 재난방송이 재난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축소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령탑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게 되면 희생이 몇십 배로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발언록을 그동안 쭉 쫓아가 보면 지난 13일에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가 그 나흘 전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몇 번씩이나 또 강조를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고서는 지난달에는 G20, 그러니까 20개국의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는 한국은 신속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았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같은 한국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 백신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국 정상들이 지금의 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칼럼에서는 침몰 직전 세월호 선내 방송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금 세계는 백신 확보 여부에 따라 코로나 불길에서 탈출하는 나라와 불길 속에 갇혀있는 나라로 나뉘어버렸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백신을 이미 접종을 시작했거나 백신을 다 구매를 했다, 확보를 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영국산 백신은 임상 시험도 끝나질 않았고 미국 FDA죠, 식품의약국에 승인도 받지를 못했다. 이걸 지금 급하니까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겠다고 서두른다. 그러면서 칼럼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위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삼류에 머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최첨단의 반도체, 자동차, 석유 이렇게 생산 수출하는 나라, 선진국입니다. 인류죠. 그런데 정치 지도력은 후진국,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낙후된 정치가 세계 인류를 달리고 있는 각 분야를 지배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선진 부문과 우리 지금 K-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외국에 나가면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대접도 받고요, 또 뿌듯해 하는데 이 정치 부분은 후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면서 이 후진의 허물을 지도자들이 벗지를 못하면서, 그러고는
기업이나 문화나 사회 각 분야를 지배하고 지도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이 불균형이 사회를 거들내고 있다, 국가를 거들내고 있다, 이 지적입니다. 칼럼에서는 이 사이비를 걷어내야 한다. 사이비를 걷어내는 데는 상식을 돌아와야 된다, 상식으로. 근데 지금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뭐 각종 방식, 언행이 사이비라는 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이비라는 겁니다. 이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지 않고 있는 죄를 덮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 징계 과정은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중계하듯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저 공수처가 생기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견제하게 될 텐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 찍어내기의 그 전 과정을 자신도 다 지켜봤죠. 그러면서도 윤석열 징계를 제가 했습니다. 윤석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거 지금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찍어내기를 보여주면서 공수처법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할 거라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개가 웃죠.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사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병력 기피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 가수 유승준, 그 파렴치한 행동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승준이가 조국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왜 나를 입국시켜주지 않느냐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합니다. 좀 기가 찬 일입니다. 가수 유승준처럼 이렇게 파렴치하게 병력을 이탈한 사람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보여준 조국, 추미애, 이용구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조국과 과정의 그 파렴치를 보고 조국의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추미애의 그 칼춤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추미애의 칼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뭐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큰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되기 전에 지난달에 술에 취해서 자신을 깨우는 사람에게 이 양반이 아주 주먹을 잘 쓰나요? 많이 힘이 좋은가요? 자신을 깨우는 그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그 사건을 무마했어요.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법무부 차관으로 와서 윤석열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윤석열 징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잘한다고 차관의 임명을 하고 뒤를 밀어줍니다. 재가를 했습니다. 이 상식이 아닌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이제 그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죽이기를 하고 공수처법을 만듭니다. 이런 독재적 방식으로 집권 연장을 해보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도대체 집권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그것밖에 없어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고 검찰개혁은 자신들을 향하는 검찰 죽이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사이비가 이런 거죠. 사이비 기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언론을 하는 언론의 본질, 권력과 부당한 것에 대해서 팩트를 갖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의 기능이죠. 그 언론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그 기능의 본질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언론의 행태 기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를 통해서 월급도 받고 또 수입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본질이죠. 근데 사이비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언론의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정치인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내가 뭔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필요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 그 권력을 또 행사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끔 약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치고,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권력, 잘못된 부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의 칼날을 팩트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행사하겠다는 게 언론의 본질입니다. 돈이나 다른 권력이나 다른 부분들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딱 상식이라는 얘기죠. 그걸 상식으로 구별하고 상식이 회복될 때 사이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다. 동감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